앰비언트 AI 부트캠프 네 번째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을 진행할 거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도 모바일넷 SSD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넷 SSD는 백본을 모바일넷 썼다는 거고, 그 위에 이제 SSD라고 하는 디텍터 모델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싱글샷 디텍션 SSD 모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싱글샷 디텍션 모델은 원스테이지 모델입니다. 그럼 뭐 원스테이지가 있으면 투스테이지도 있느냐? 네, 투스테이지가 있는데 투스테이지 모델은 region of interest라는 걸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원 스테이지 모델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찾는 과정이 없이 한꺼번에 객체 탐색이 수행이 되고 이 원 스테이지로 한 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산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 엣지 장비에서 돌아가기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D 모델의 특징은 다양한 그리드 사이즈에서 여러 종류의 기본 앵커 박스를 만들고 이를 조정해 가며 디텍션을 수행한다는 점인데, 다양한 그리드 사이즈라는 거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이제 SSD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데, 인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먼저 이제 백본 모델을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VGG16 모델을 원래는 썼는데 저희는 이거 이제 모바일 넷으로 바꿔서 실습을 할 거고요. 이 백본을 통과를 해서 300 x 300 이미지가 38 x 38이 됐어요.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면은 이거를 계속 줄여가지고 원 바이 원까지 줄인 다음 거기에서 이제 FC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 SSD 모델에서는 일단 여기에서부터 디텍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8 곱하기 38, 이 레이어에서 먼저 디텍션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 세로를 줄이는 그런 컨볼루션이 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이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디텍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원 바이 원에서 디텍션을 수행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어떤 이 디텍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 이제 그리드 사이즈에서 디텍션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조금 다양한 사이즈의 오브젝트들을 더 잘 디텍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원 바이 원에서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큰 그런 물체들을 잘 찾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38 곱하기 38은 이 조금 더 이제 작은 어떤 그리드 사이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오브젝트들을 조금 더 잘 디텍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레이어들은 중간 사이즈의 그런 오브젝트들을 더 잘 디텍트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실습을 할 때 데이터를 뭘 쓸 거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실제 뭐 포코 같은 그런 데이터셋들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셋들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촬영된 그런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찾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셋을 쓰자니 워낙에 이제 오브젝트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그래서 트레이닝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먼저 이제 사이파10 이미지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 사이파10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죠. 그래서 뭐 디텍션을 하고 말고 뭐 이럴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전체 이미지가 이미 디텍션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떤 이 조금 더 큰 까만 배경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임의로 배치를 한 다음에 모델이 이 원래 사이파10 이미지를 잘 찾는지 이거를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배치를 하기 전에 이 32 곱하기 32짜리 사이퍼텐 이미지를 64 곱하기 64로 조금 확대를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위치는 뭐 랜덤하게 찾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는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되죠. 이 원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각 이미지당 뭔가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물체가 뭔지 0부터 9까지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그냥 주면 됐어요. 근데 이 디텍션에서는 그게 아니죠. 물론 디텍션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찾은 물체가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 찾은 물체의 위치 정보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텍트된 박스의 위치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유념해둬야 될 거는 이 저희가 만들 레이블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 레이블의 형태와 모델에서 나온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로스를 계산하고 백프랍이 이루어져서 모델이 트레이닝 되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텍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에서 나오는 아웃풋과 동일한 형태로 저희가 GT 레이블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설명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만들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앵커 박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앵커 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SSD에서는 이 각 디텍션마다 이제 그리드로 나눠져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는 38 곱하기 38 그리드로 나눠지고 여기는 19 바이 19, 여기는 뭐 10 바이 10 이런 식으로 그리드로 나눠져 있고 이 각 그리드의 한 칸마다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5 바이 5 그리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5 바이 5 그리드를 이제 위에서 본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로로 5칸, 세로로 5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한 칸 볼게요. 이 한 칸. 그래서 이제 가로로 0, 1, 2, 세 번째, 세로로 0, 1, 1번째 이 칸을 보면은 이 칸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갖는 그런 박스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박스가 되는 거고 여기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여러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가로로 긴 모양,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그다음에 세로로 긴 모양 이런 박스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각 그리드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좀 점점 조정을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디텍션이 수행이 돼요. 이게 이제 앵커 박스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앵커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박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그리드 상에서 중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가 이제 있을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박스의 위치와 어떤 모양 같은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각 앵커 박스마다 우리가 중심하고 가로, 세로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까만색 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까만색 칸은 가로로는 네 번째, 0, 1, 2, 3번째, 그 다음에 세로로는 0, 1번째죠. 그럼 이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로가 1, 세로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앵커 박스의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5분의 0일 거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5분의 3이고, 여기서 이제 0.5만큼 더 가는 거니까 5분의 3.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5분의 0이고, 5분의 1이고, 여기는 5분의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위치는 5분의 3.5, 5분의 1.5가 될 거예요. 여기는 오타입니다. 여기는 오타고, 5분의 3.5, 5분의 1.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중심은 우리가 찾았어요. 중심을 찾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앵커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 레이어의 어떤 기본 사이즈를 구하고 이 기본 사이즈에다가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걸 곱해서 이 모양을 결정해요. 그럼 K번째 레이어의 기본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SK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SK는 Smin 플러스 뭐 다음 같은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S민은 0.5, 0.99.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좀 균등하게 커져가는 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이즈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을 먼저 해놓고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결정을 하는데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래서 A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AR이 1, 2분의 1, 2라고 되어 있고 뭐 1이면은 가로 세로가 1이라는 거고 2분의 1이면은 가로 세로가 뭐 예를 들면 가로가 세로의 절반이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고 반대로 2면은 가로가 세로의 2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가로는 SK 곱하기 루트 AR이 되고 세로는 SK 나누기 루트 AR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 종류의 에스펙트 레이쇼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세 종류의 앵커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칸에 대한 이 앵커박스의 중심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총 세 종류의 어떤 앵커박스가 있고 이 각 앵커박스마다 이제 네 가지의 데이터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 그리드에서 한 칸이에요. 한 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 25개의 그리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25 곱하기 3개의 앵커박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5 곱하기 3개의 앵커박스가 나오고 이거는 또 한 개의 레이어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앵커박스의 개수는 레이어 개수 곱하기 그리드 사이즈 곱하기 뭐 이제 3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앵커박스를 이제 미리 만들어 둔다. 뭐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편의상 만들어 두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 앵커박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제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해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각 앵커 박스가 예를 들면 GT로 판별이 됐다. GT로 판별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나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걸 저장해 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CX, CY, WH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모양을 갖는 텐서를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폼에서 일단 준비를 해 놓고 어떤 이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빨간색이 GT 박스거든요. GT 박스인데 요것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앵커 박스 중에 제일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요. 제일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요 박스가 이제 겹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앵커 박스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을 갖는 앵커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을 갖는 앵커 박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앵커 박스가 가장 많이 겹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연두색 박스가 GT 오브젝트 박스와 많이 겹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박스에 대해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칸에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는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다 1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을 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박스에 대한 어떤 텐서가 되는데 나머지 박스들에 대해서는 모두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합니다. 백그라운드에 1을 주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부 0을 줍니다. 그럼 사실 대부분의 앵커 박스들은
이 GT박스가 많이 안 겹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백그라운드로 아마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1, 0, 0, 0, 0, 0 이렇게 될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0, 0,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좀 클래스 레이블이 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레이블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프로버비리티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줍니다. 어, 일단 이 위치 정보를 주는 거는 이 아주 많은 앵커 박스 중에서 우리가 아까 겹친다고 판단이 됐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여기 1이죠. 백그라운드가 아닌 이런 식의 어떤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갖는 앵커 박스들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중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앵커 박스의 중심에서 이 GT 박스가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 GT 박스의 중심이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가로 세로 이 부분은 이 앵커 박스로부터 GT 박스의 가로 세로는 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걸 약간 수식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CX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DIW라는 거는 이 앵커 박스의 가로 길이에요. 앵커 박스의 가로 길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가로 길이고 그다음에 GJCX는 GT 박스의 중심의 X좌표입니다. GT 박스의 중심의 X좌표고 DICX는 앵커 박스의 중심의 X좌표죠. 그러니까 GT 박스와 앵커 박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일단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를 앵커 박스의 기준 사이즈 대비 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기준 사이즈로 비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느냐 라고 한다면은 GT 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이 모델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약간 복잡한 수식을 좀 도입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GT 레이블을 만든 거죠. GT 레이블을 만들어 놓고 모델이 최대한 여기에 비슷하게 예측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GPU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GPU를 코랩을 쓰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SSD의 주요 파라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건데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은 사이파10을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만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 펑션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구현을 하진 않을 거고 요것들을 사용을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컬크 IOU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는 두 개의 박스가 있을 때 두 개의 박스로부터 IOU라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OU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박스가 얼마나 많이 겹쳐 있느냐 뭐 이거를 판단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매치 바이퍼타이트 그리디라는 건데 각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그 레이블을 만들 때 앵커 박스 중에 많이 겹치는 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로 잡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겹치는 앵커 박스를 찾기 위한 그런 함수입니다. 이 매치 멀티도 좀 비슷한 매치 바이퍼타이트 그리디하고 비슷한 그런 함수인데 얘는 2번 함수는 조금 하나만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어떤 박스들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vert coordinate은 이 어떻게 보면 박스가 있을 때 박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과 가로 세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간에 왔다 갔다 해주기 위해서 좀 그런 함수가 있고요. 이런 유틸 함수들을 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만들 건데, 이 제너레이터에서 하는 게, 뭐 이미지를 이제 디텍션용으로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레이블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데이터 처리를 많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다음 이 함수입니다. 언더스코어 데이터 제너레이션이고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몇 번째 이미지를 출력할 거냐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 디텍션용으로 변환된 이미지와 거기에 맞는 레이블을 생성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보면은 먼저 이제 convert 이미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팔10 이미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받아가지고 디텍션용으로 변환이 된 이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레이블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이 함수는 위에 올라가셔서 이 convert 이미지의 데피니션을 보시면은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일단은 컨버트를 해서 디텍션용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별로 앵커 박스에 대한 그런 좌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작업을 하는 곳인데 먼저 이제 레이어 위스라는 어떤 리스트에 대한 포울룹을 돌립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SSD 모델에서 여러 이제 레이어에서 디텍션이 수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레이어마다 수행이 되게 되는 그런 포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앵커 박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이 수식이 있었어요. 그 사이즈 결정한 수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코드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L이라는 거는 레이어 위스의 IW 번째 이제 엘리먼트인데 위에다 적어놨죠. 레이어 위스가 14, 7, 4, 2, 1인데 그러면은 이 포룹을 돌면서 14 곱하기 14 그리드, 그다음 7 곱하기 7 그리드, 4 곱하기 4, 2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걸 하나씩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 이 L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레이어 위스의 IW 번째 원소니까 뭐 14 또는 7, 4 또는 1, 2 또는 1 뭐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레이어의 가로 길이가 몇 개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박스라는 거는 이제 넘박시스라는 거에 IW 번째 원소인데 이 넘박스라는 거는 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앵커 박스를 그리드의 한 칸에 앵커 박스를 몇 개를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레이어에서는 뭐 3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레이어에서는 앵커 박스를 뭐 이제 5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동일하게 한 칸에 이제 3개의 앵커 박스씩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IW에 상관없이 무조건 3입니다. 그래서 3개의 박스. 그다음에 저희가 박스 텐서를 만들게 될 건데 박스 텐서는 다음과 같은 쉐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 곱하기 L 곱하기 넘박스, 4. 그럼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저희가 5 곱하기 5,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드의 한 칸마다 앵커 박스를 만든다고 그랬죠. 어, 예를 들면 이 칸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앵커 박스들을 생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리드의 사이즈가 코드상에서는 L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가 총 3종류의 앵커 박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앵커 박스의 종류가 넘 박스가 돼요. 그다음에 각 앵커 박스는 CX, CY, W, H라고 하는 4개의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텐서가 이제 박스 텐서가 되는 건데, 총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의 숫자의 개수가 그리드의 크기 L 곱하기 L, 그 다음에 각 그리드마다 넘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박스는 총 4개의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4.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쉐입을 갖는 텐서로 저희가 이제 박스 텐서를 미리 이제 쉐입을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이 텐서에 저희가 필요한 숫자들을 채워 넣어가는 거죠. 그 숫자를 나가는 거를 한번 여기서 실습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그리드 한 칸 한 칸마다 이제 그리드 한 칸 한 칸마다 쭉 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룹을 2개를 만듭니다. 룹을 2개를 만들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룹 2개는 이 그리드, 2차원 그리드의 한 칸 한 칸을 쭉 훑고 지나가는 룹이 되는 거고, 이 한 칸에서 총 3개의 박스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룹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박스, 인덱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앵커 박스에 대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룹에 들어온 거고, 이 박스 텐서의 하나의 그리드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건데, 이 해당 그리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박스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이 박스에 들어온 거고 이 박스에 중심 CX, CY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총 박스 텐서가 두 번째 디멘션에 4개의 원소를 갖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각각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번째는 저희가 중심, 1번째는 중심 Y, 중심 X,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 세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쉐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i를 i를 L로 나눠주면 돼요. i를 L로 나눠주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0.5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 y는 j 더하기 0.5를 L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는 아까 수식상에서는 어, 수식상에서는 SK 루트 AR이었단 말이야. 근데 AR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코드상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걸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 박스 인덱스 이게 이제 AR이 되겠고 요거에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SK를 곱해줘야 되는데 SK는 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서 S라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S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를 1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L로 나눠주고요. 세로도 비슷하게 구하면 돼요. 가로, 세로 다른 거는 세로는 여기가 나누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앵커 박스를 준비를 하는 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작성은 이 부분은 끝났고요. 그래서 앵커 박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으로 클래스 텐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BT 레이블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 BT 레이블이 클래스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클래스 부분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텐서와 박스 텐서를 이제 두 개를 붙여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은 편의상 붙이는 거고 이 앞에 두 개가 어떤 레이블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박스 클래스 텐서라고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를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차피 백그라운드일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해놓고 다음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앵커 박스를 골라가지고 걔에 대해서 그 클래스를 1로 바꿔줍니다.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윗부분은
윗부분은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앵커 박스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앵커 박스를 찾으면 그게 매치스라고 들어오고, 이 매치스라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 벡터 원핫 인코딩을 하는 건데, 원핫 인코딩을 해서 클래스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까 이제 제일 매치가 잘 되는 하나의 앵커 박스만 그라운드 트루스로 부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더, 아니면 매치가 예를 들면 80% 이상이다. 그런 박스들을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치가 잘 되는 앵커 박스, 파지티브 박스라고 하는데, 파지티브 앵커 박스들에 대해서 클래스를 바꿔주는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치가 잘 되는 앵커 박스들에 대해서 실제 앵커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얼마나 정도 조정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코드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수식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제너레이터를 만들었고, 이 제너레이터는 사이퍼10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디텍션을 위한 이미지로 바꿔주고, 그와 동시에 모델이 트레이닝이 가능한 레이블까지 생성을 해주는 그런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실행을 하고, 저희가 제너레이터 클래스로부터 제너레이터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까만 배경에 사이퍼10 이미지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랜덤으로 위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매치가 잘 된 앵커 박스가 다음과 같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앵커 박스가 그렇게까지 매치가 잘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리드를 좀 잘게 안 나누기도 했고, 그다음에 앵커 박스의 종류도 좀 3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 논문에서는 그리드도 훨씬 더 좀 잘게 쪼갰고, 그다음에 앵커 박스도 저희 3개 썼는데 원래는 한 6개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매치가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란트루스 이미지와 레이블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은 이제 모델을 어떻게 생성을 할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만들면서 모델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본은 저희가 모발넷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디텍션을 붙이면 되는데, 이 디텍션을 할 때도 굉장히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만들 때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냥 가면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앵커 박스를 준비를 하는 거고, 앵커 박스는 앞에서 레이블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앵커 박스가 뭔가 프리딕션에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프리딕션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 앵커 박스는 일단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저장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그럼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모델이 각 이런 오바이오 그리드가 있다고 했을 때, 오바이오 그리드의 각 칸에 대해서 이 앵커 박스가 있을 거예요. 기준이 되는 앵커 박스가 있을 텐데, 모델은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가 이 앵커 박스로부터 얼마 정도 가면 될지를 예측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주황색이
ground truth, 아니, 기본 앵커 박스인데, 뭐 예를 들면 중심은 여기서부터 뭐 이만큼 가야 되고, 가로는 뭐 이 W부터 W 프라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로는 H로부터 H 프라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측된 박스 안에 있는 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것까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값은 각 앵커 박스 대비 조정의 크기이고, 최종 박스는 모델이 예측하는 값과 각 앵커 박스의 크기를 이용하여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W 프라임은 CX 프리드 곱하기 W 더하기 C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수식을 좀 한번 뜯어보시면은 앞에 GT 레이블 생성할 때 입력했던 값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일어난다. 이 정도를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은 저희가 이제 모델에서 나오는 뭐 이런 프리딕션 값하고 아까 생성했던 GT 레이블 값하고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되면 되고, 어, 이 모델이 예측하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이 찾은 물체가 무엇이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두 번째는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로스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은 예전에 했었던 모바일 랩을 그냥 구현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만들 때도 저희가 앵커박스를 똑같이 만들어서 모델에도 이제 그 정보를 저장을 해둡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에 레이블 생성할 때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앵커박스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했고요. 이 앵커박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앵커박스를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레이어에 대해서 기본 사이즈 정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위스, 레이어당 뭐 몇 개의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런 정보를 L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그리드의 한 칸에 몇 개의 박스가 들어가냐 넘박스 박스 텐서 뭐 이거 똑같죠? 앞에 했던 거요. 그래서 레이블 생성할 때하고 비슷하게 총 3개의 루프를 돌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총 3개의 루프를 도는데 이제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이제 가면서 각 그리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앵커 박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개를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각 그리드의 한 칸에서 이 앵커 박스의 기본 정보 CX, CY, WH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칸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y 곱하기 L 여기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0번째는 중심 X
1번째는 중심 y, 두 번째는 가로 길이, 세 번째는 세로 길이. 그렇죠? 근데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되게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중심 x는 i 더하기 0.5였어요. 근데 얘를 L로 나눠주면 됐고, 중심 I는 J 더하기 0.5를 L로 나눠주면 되고, 가로는 아까 뭐였죠? S 더하기 에스펙트 레이시오 요거였는데,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에는 루트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L로 나눠주면 되고요. 세로는 가로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모델에다가 이제 앵커 박스를 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붙여넣는 그런 저희가 클래스를 만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모델 클래스인데, 메인 모델 함수네요. 메인 모델 함수인데요. 앞부분은 모바일 넷을 그냥 구현을 한 겁니다. 부분은 모바일 넷을 그냥 구현을 한 거고, 어,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백본에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제 14 곱하기 14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줄어든 상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디텍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줄어들고 디텍션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이거를 한번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어, 네. 이렇게 14 곱하기 14 그리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각각의 그리드 한 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벡터를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클래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로컬라이제이션 되는데 이건 CX, CY, WH였고 여기는 뭐 0, 0, 1, 0, 0, 0 뭐 이런 식의 걸 예측한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나눠서 지금 나눠서 레이어로 만들도록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리드에 대한 하나의 박스에 대한 어떤 벡터인데 이 레이어 전체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으려나요? 레이어 전체에 대해서는 한 칸당 총 3개가 있고 요게 이제 14 곱하기 14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4 곱하기 3 개의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부분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예측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가 클래시파이어 1 컴프가 되는 거고 얘가 클래시파이어 1 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디텍션 레이어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작은 사이즈로 줄여가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디텍션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총 5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텍션 레이어는 다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후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을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클래시피케이션 텐서들을 리쉐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layers reshape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reshape을 어떻게 할 거냐? 쉐입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클래시파이어 1 conf 얘는 여기가 이제 클래스 개수만큼 있고, 여기가 14 곱하기 14 곱하기 3만큼 있었어요. 14는 그리드 사이즈고 3은 박스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클래시파이어 2 conf 얘는 이 부분은 똑같죠. 클래스 개수로. 근데 이 이제 세로 길이가 좀 달라요. 얘는 7 곱하기 7 곱하기 3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그리드 사이즈가 7 곱하기 7이니까. 그래서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번이 2번보다 세로의 길이는 좀 더 길죠. 그 대신에 가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붙일 수가 있죠. 붙이면은 하나의 텐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는 뭐 예를 들면 5 곱하기 5 곱하기 3 클래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텐데 얘도 뭐 밑에다가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텐서로 만들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럼 리쉐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이 14 곱하기 14 곱하기 3 곱하기 클래스 형태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layer is 0 layer 0 이게 이제 14 곱하기 14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거를 num access 0 얼마 두 번째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요거의 인풋은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텐서를 가져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1 conf라는 텐서를 우리가 원하는 쉐입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럼 얘를 다시 이 이름으로 놓겠습니다. 이거를 2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게요. 2번. 그럼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죠? 3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 2, 1.
4, 5번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5개의 텐서를 컨케이트넷을 해줄게요. layers concatenate 하고 이 5개를 다 입력을 해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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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x를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마지막 어, 저희가 이제 컨케이트를 할 때 첫 번째 엑싯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엑싯은 1로 넣어주고요. 얘를 이제 컨프 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넣어주고 얘를 컨프 레이어에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나온 아웃풋을 컨프 레이어스 소프트맥스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프리딕션은 conf layer softmax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로컬라이제이션 텐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줄게요. 얘도 이제 리쉐입을 할 건데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디텍션 레이어가 클래스와 이제 로컬로 나왔고 이 세로 길이는 똑같아요. 14 곱하기 14 곱하기 3.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면 여긴 클래스 개수였고 여기는 이제 CX, CY, WH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4로 고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 텐서들을 이제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와 해서 나온 이런 텐서들을 다 이제 붙이는 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리쉐입을 하고 그다음에 컨케이스네이트를 하면 되는 거죠. 리쉐입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한 걸 좀 참고를 하면은 앞부분 똑같겠죠? 부분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다르겠죠. 이 부분이 클래스 개수가 아니라 4.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18의 1로 이걸 넣어서 이걸 만들고 2번 레이어에 대해서 똑같이 리쉐입을 합니다. 3, 4, 5도 똑같이 해주고요. 3, 4, 5, 2, 2, 5, 5, 2, 2, 4, 2, 4. 자, 그럼 리쉐입을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컨캣을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 컨캣된 텐서를 log layer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두 개의 텐서는 생성이 됐고 편의를 위해서 앵커박스 정보들을 뒤에다가 추가로 붙여줄게요. 첫 번째 레이어의 앵커박스 정보는 d박스 1이라고 할 건데 얘는 이제 앵커박스 위에서 만든 앵커박스라는 클래스에 입력을 해주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줘야 될 게 레이어 클래스 있고 인덱스를 주면은 몇 번째 레이어에서 나오는 앵커 박스들이냐 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0으로 주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클래시 파일 로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는 앵커 박스들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각 섹션에 해당하는 앵커 박스 텐서들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박스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컨케이트넷을 하겠습니다. 박스 1, 2, 3, 4, 5. 자, 그러면 앵커 박스에 대한 레이어가 완성이 됐고 얘네 이제 세 개를 하나로 컨케이트넷을 해주면은 이게 저희가 최종 원하는 디텍션이 되겠죠. 그럼 이 디텍션을 가지고 아웃풋을 설정하고 요거를 모델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델 생성하는 펑션을 만들었고 얘를 가지고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러네요. 지금 아마 메모리가 가득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델 생성은 잘 됐고 모델을 서머리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로스 정의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